행성의 위성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계에 속한 여러 행성들이 수많은 행성들을 거닐고 있습니다. 태양을 가장 가깝게 공전하는 행성인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성인 우리의 지구도 위성이 있습니다. 지구에 따른 유일한 자연 위성이고 태양계의 위성 중에서는 5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행성의 크기와 비교하여 자연 위성 중 가장 큰데요. 지구 중심부터 달 중심까지 거리는 평균 38만 4,400km로 지구 30개가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 화성의 위성입니다. 화성의 위성은 포보스와 데이모스 두 개로 겉모습이 불규칙하게 생겼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 아레스의 쌍둥이 형제인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다음 목성인데요. 목성을 가기 전에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세레스라는 외행성이 있습니다. 세레스는 소행성대 전체 질량의 31%,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레스는 1801년 1월 1일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가 발견했는데요. 가장 처음 발견된 소행성체이므로 식별 번호가 1번으로 붙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행성으로 분류되었는데 1845년 아스트라이아의 발견 이후 새로운 소행성들이 우후죽순 발견되면서 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명왕성의 행성 퇴출 사건으로 인해 외행성 개념이 창안되었을 때는 또 다시 외행성으로 분류되는 슬픈 사연을 가진 천체입니다. 세레스는 로마 신화에서 농사와 곡식을 주관하는 여신인 케레스로 중국어권에서는 곡신성이라는 단어로도 부릅니다. 이제 목성으로 가볼까요? 목성의 위성은 2023년 3월 기준 총 95개로 목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지닌 행성입니다. 이 때문에 목성은 간혹 작은 태양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천문학자들이 위성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에 따라 더 많은 위성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과 소행성 등 여러 천체들이 도는 것처럼 목성 주위로 수많은 위성들이 돌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데요. 그 많은 위성들 중에 우리에게 친근한 위성은 바로 갈릴레이 위성입니다. 이 천체를 제일 처음 찾아낸 사람은 갈릴레이로 1610년 자신이 만든 굴절망원경을 통해 목성 근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꾸준한 관측을 통해 갈릴레이는 무려 4개의 천체들이 목성의 위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4개의 위성들이 훗날 갈릴레이 위성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위성들은 독일의 천문학자이며 안드로메다를 발견한 시몬 마리우스에 의해 각각의 이름들 이오와 유로파,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로 붙여지게 됩니다. 먼저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 중에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오는 유로파, 가니메데와 1대2대 4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니메데와 유로파는 이오가 목성을 공전할 때마다 같은 위치에서 힘을 더하게 됩니다. 목성에 가까워서 큰 조성력을 받으며 주기적으로 가니메데와 유로파에 의해 힘을 받는 이오는 형태가 조금씩 변하는데요. 이에 따라 내부에는 마찰이 생기게 되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사선으로 관측한 이오의 모습에서 화산을 볼 수가 있는데 지구의 화산의 형태와는 다르지만 용암이 흐르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는 아주 옅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크기는 갈릴레오 위성 중 가장 작은 약 3130km의 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질량은 달의 0.65배 정도 됩니다. 관측 결과 표면에 구덩이가 거의 없고 철이 주성분인 핵과 규산염 멘틀 그리고 얇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얇은 지각 밑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보다는 작지만 내부에 열이 존재하고 이는 주변 위성들과 목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 안에서 가장 큰 약 5270k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위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레오 우주선의 조사에 의하면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에 있는 처리 주성분인 핵이 존재하고 규산염의 하부 멘틀, 얼음으로 이루어진 상부 멘틀, 그리고 얼음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은 융기한 부분과 패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것으로 과거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들 중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그 지름이 약 4800km이며 질량은 달의 1.5배 정도 됩니다. 특이한 점은 내부 구조가 단순히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각은 얼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는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낮은 1830kg 세제곱미터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에는 충돌 흔적이 있는데 이는 충격에 의해 얼음이 녹아 여러 겹의 고리들이 생겼다가 낮은 온도로 인해 바로 굳어버려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토성으로 가겠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토성을 공전하는 위성이 62개가 추가 발견되면서 총 145개의 위성을 가진 위성부자 1위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토성의 위성들은 일반적인 위성과는 다소 다른 모양입니다. 감자처럼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지름은 3km를 넘지 못합니다. 크기가 작은 이 위성들은 토성으로부터의 거리도 먼데 반지름만 2574km에 이르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이 토성으로부터 약 160만 km 떨어진 궤도에서 도는 데 비해 이들 위성은 970만에서 2900만 km 먼 곳에서 공전합니다. 토성의 위성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천체가 몇 있는데 타이탄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니메데 다음으로 지름이 크며 지구 비슷하게 질소가 풍부한 대기를 지니고 있고 표면에는 마른 강줄기들과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호수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만한 위성인 엔셀라두스는 남극지대에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제트를 분출하며 이아페투스는 검은색과 흰색의 대조적인 방구 색채가 인상적인 천체입니다. 다음은 천왕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의 제7 행성 천왕성은 28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알렉산더 포프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정령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천왕성의 위성들은 내위성 13개, 주요 위성 5개, 불규칙 위성 10개에 세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성들은 크기가 작고 어두운 색조를 보이는 천체들로 천왕성의 고리들과 속성 및 기원을 공유합니다. 주요 위성 5개는 타원체로 이들이 과거 어느 순간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룬 적이 있음을 뜻하며 이들 중 넷은 표면에서 계곡이 만들어지거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등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징후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왕성은 위성 16개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급 수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트리톤으로 윌리엄 라셀이 해왕성을 발견한 지 17일 지난 1846년 10월 10일에 추가로 찾아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성 네레이드가 발견된 때는 이로부터 100년 이상 지나서였는데요. 해왕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 내소의 공전 주기는 율리우스년 기준 약 26년으로 태양계의 어떤 위성보다도 어미행성에서 멀리 떨어져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트리톤은 특이하게도 공전 궤도가 해왕성의 자전에 대해 반대 방향이며 해왕성 적도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행성급 질량을 지닌 위성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천체입니다. 2006년 행성의 지위에서 박탈돼 외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은 카이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의 위성인 달에 비교하면 질량과 부피가 달보다 작습니다. 태양으로부터 2949 AU 떨어져 있고 타원형 궤도로 돌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약 248년, 자전 주기는 6일 9시간 43분입니다. 명왕성은 지각의 대부분이 얼음과 바위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실제 표면은 기존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과 스펙트럼 분석으로 인한 색상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망원경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주의 행성과 위성, 항성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들어오면 또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